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호 한 가지를 좀 약속하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한글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긴 그려주는데 이렇게 두 줄로, 가로를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 기호 자체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줄이면 그냥 명제 자체를 의미하지만 두 줄이면 이쪽 방향으로 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지어줄 건데 그게 뭐냐면 이때 이 조건 P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원래 뭐냐면 P만 성립하면 충분히 Q가 성립한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에서 이 필요 조건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Q가 성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에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경험상 많은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이제 혼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기억했던 방식은 이거예요. 다시 위에를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P는 주어가 P죠, P. P는 Q한테 화살표를 줬죠. 왜 줬을까?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지. 기억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Q는 어때요? Q는 주어가 Q지. Q는 P한테 화살표를 받았지. 왜 받았을까? 필요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P는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준 거고 Q는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은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명제 Q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하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P는 Q한테 화살표를 받았지. 왜 받았어? 필요하니까.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한 가지 용어 더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동시에 필요 조건인 거잖아. 그치?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두 줄 그어서 써줍니다. 이거 자체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도 참이고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도 참이다. 그런 뜻이야. 물론 당연히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양쪽 방향 모두가 다 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면 각각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명제의 참 거짓을 따져줬었죠. 그로 인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등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명제 P면 Q이다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P가 Q에 포함되면 입을 벌리는 방향으로 참이다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고 따라서 이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물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화살표를 받았잖아.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만 보고도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 더 볼까? 자, 만약에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Q가 P 쪽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다면 입을 벌리는 방향 쪽으로 화살표가 나간다 그랬으니까 이쪽 방향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진리집합이 만약에 완전히 같았다면 P하고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하나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조건을 주고 나서 이제 어떤 조건이냐,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따진다.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해봅시다. 진리집합이 뭐였어? 이 조건을 참인명제로 만드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x-3은 0이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돼요? 그쵸, 3밖에 없죠. 그래서 조건 진리집합 P는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건 Q의 진리집합 Q의 원소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2하고 3일 때만 비로소 이 조건 자체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얘가 이쪽으로 포함되니까 입을 벌리는 방향 쪽으로 참인명제라 그랬지? 입을 벌리는 방향 쪽으로 화살표가 나간다. 따라서 명제 P면 Q이다. 이쪽 방향의 명제가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그죠? 왜요? P가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준 거지. 충분히 있으니까 화살표를 준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좀 편하다는 거지. 또 하나 볼까요? P하고 Q의 진리집합을 한번 직접 구해보자고요. 라지 P, 라지 Q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X, Y가 지금 실수라고 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Y가 뭐가 돼야 되냐면 X하고 Y가 모두 0이야. 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Q를 지금 보면은 이것도 지금 x, y라는 원소를 갖는 놈들인데 그게 뭐냐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각각이 전부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집합이 서로 지금 완전히 일치하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네, 괜찮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봅시다. 한 가지만 다시 좀 이쪽으로 돌아가서요. 자, 만약에 두 조건이 2번만 좀 볼게요. 자, 두 조건이 P는 X가 1보다 크다이고 Q는 X는 1 이상이다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그냥 바로 했지만 바로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할 때 항상 진리집합을 구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수월해요. 자, 진리집합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1보다 크다고 하는 그 진리집합 라지 p를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면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빈 공간 주고 이쪽 방향으로의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라지 p가 되는 거죠. 근데 q는 라지 q는 어때요? x가 1 이상인 원소들만 다 모아놓는 거니까 q는 여기가 색칠이 된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q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p하고 q의 포함 관계를 따져 보니까 그쵸, p가 q에 포함이 되고 있죠. q는 1을 가지고 있었고 p는 1을 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입을 벌리는 방향 쪽으로 그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p면 q이다가 참이다 맞죠. 따라서 Q는 지금 Q는이라고 했죠. Q가 주인공입니다. 주어예요. Q는 P이기 위한 자 Q가 P한테 화살표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어요? 필요하니까. 따라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